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우리의 두산중공업이고요. 네, 종목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두산중공업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두산중공업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브리핑 드린 말씀 그대로 제가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이 조금 그래도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 말씀드렸어요. 음봉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단기 포지션 관점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맞고, 중장기 포지션으로 봤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이제 낙폭 구간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가시적으로 막판에 종가 관리 좀 들어와주면서 이렇게 자리는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차트 일단 가만히 내비두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신주권 거래 자체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뭐 수급 포지션은 사실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동일합니다. 여전히 신주권 거래가 끝나니까 기관들 중에서는 매도 포지션 좀 줄어들고 있고, 뭐 연기금 3호 조금 의미 없는 물량 들어와주고 있고, 외인들 대량 매수 포지션 잡아주고 있는데, 이 부분 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UBS하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 대량 매수가 조금 들어와주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뭐 210만 주 가까이 매수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고, UBS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한 360만 주 정도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토틀 뭐 합계 좀 따져 보면 모건 쪽하고 UBS 쪽하고 주도적으로 매수 유입이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MSCI 지수편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주는 30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을 앞두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2차 발행가액 나와주고 나서 그 다음 뭐 추가적으로 나와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뭐 사업 정상화, 뭐 SMR 관련된 이슈 등등 남아 있는데, 이제 신주가 나와주게 되면 주식수 자체가 엄청 늘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무거워지기 시작을 해요. 눈에 말씀드렸지만 주도주는 주식수가 늘어나도 올라가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주식수가 많은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내가 단기 매매 포지션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중장기 포지션으로 들어왔는지부터 내가 내 포지션 자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단기 매매 포지션을 들어왔다라고 하면 11월 말, 12월 초에는 어느 정도 두산중공업으로 쇼부를 봐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내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두산중공업을 들어와줬다라고 한다면, 네, 중장기 포지션을 들어왔다면, 뭐 주가 등락폭 자체 1일비 할 필요 자체가 없겠죠. 여기서 반토막이 나도 수익 구간에 있든가 아니면 반토막이 나도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뭐 그런 부분까지 좀 체크 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포지션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단기 포지션이냐 아니면 내가 중장기 포지션이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매매를 할 때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고 난 장기 투자자야 하는 거는 아니고요. 내가 명확한 이제 분석과 근거를 가지고 저가면서 이런 부분에 들어왔던가 아니면 정말 그 전에 들어왔던가, 이런 분들한테만 좀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네. 예시를 들어서 내가 의미가 있는 이런 12,000원 가격대에서 들어와줬어요. 이 관점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단기 스윙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는 중장기 투자 분들의 포지션 자체가 아니에요. 이 가격대에는. 그래서 내 뭐 매수 단가가 12,000원 이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 포지션을 잡는 게 맞습니다. 중장기 투자의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에요. 네. 헷갈려 하실까봐 뭐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 오늘 뭐 나와준 뉴스를 보자면 뭐 그린 뉴딜로 올라탄 두산중공업 1조 원 유상증자 청신호에 있다. 뭐 해상풍력 신사 부각됐고 주가 신주 발행가 크게 웃돌았다. 대규모 유동성 확보 여부가 관심이다라는 식의 뉴스가 좀 하나 나와줬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 관련된 이슈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시장에 큰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의 주가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의 크기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자면, 유상증자 관련된 그 재료에 대한 사업 정상화 부분은요, 이날 재료가 선 반영이 됐습니다. 9월 7일과 9월 8일.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주식을 볼 때 주식은 선 반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의 관점이에요. 선 반영되는 겁니다. 네. 후반영 되는 주식도 있어요. 후반영 되는 주식도 있고, 후반영 되는 주식들이 대부분 이 상위 시가총액 50위 안에 들어가고 10위 안에 들어가는 이 시장의 주도주급 종목으로 탈바꿈이 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주식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면서 몇 안 나옵니다. 그런 주식은요. 네, 그런 주식은 몇 안 나오고 지금 상황에서는 두산중공업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기로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식수가 늘어나가지고 그만큼의 앞으로 올라갈 때 아마 올라가게 될 때는요. 한번 거래대금 터지잖아요. 셀트리온 해줄게 오늘 거래대금 터진 거 보신 분 있으십니까? 거래대금 2조 6천억 원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돈이 다 쏠렸어요. 어디에? 두산중공업에. 아니 셀트리온 그룹주에.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그룹주는 올라가서 지수도 위 상방으로 한번 바짝 당겨주는데 다른 종목군들은 죽는 거예요. 그런 희귀한 상황이 발생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두산중공업도 나중에 주식수가 늘어나서 두산중공업 주가를 앞 위로 상방으로 한번 쫙 당길 때 시장에 모든 돈이 다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대금 1조 원 벌써 1조 원 터지고 있어요. 이제 거래대금 터지기 신주 나와주고 주식수 늘어난 상황에서 한번 터지게 되면 거래대금 2조 원, 3조 원 우습지도 않습니다. 장대 양봉 나와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주주분들께서도 그런 부분 좀 인지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인들 들어와주는 포지션을 보면 뭐 두산중공업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라고도 분명히 생각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인지를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외인들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신흥국의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그 심리 자체가 좀 살아나 있기 때문에 외인들 자금 자체가 그냥 무자비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서 매력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 자체가 그냥 묻지마 매수가 계속 들어와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뭐냐면 두산중공업의 기관들의 매도 포지션 자체가 좀 그쳤다라는 건데 뭐 본주 팔고 신주권 매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근데 그 부분까지 심도 있게 들어가게 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듣고 헷갈리거든요. 네. 영상의 수준 자체가 소수의 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라 다수의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되는 게 좋은 영상이에요. 나만 잘 알고 내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뭔가 있어 보이게 브리핑을 계속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만족감을 채우는 영상이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기관들은 매도 포지션이 줄어들었어요. 현물 포지션으로 봤었을 때는 그쵸. 그들이 현물 팔고 현물 팔고 신주권 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현물로 매수가 들어와주는 게 신주권 거래가 끝났기 때문에 들어와주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전 세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자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이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다 판다라는 거예요. 다 팔고 차익 실현한 다음에 포지션 자체를 현금 확보하든가 아니면 신규 주도 섹터에 돈을 투입할 준비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나와주니까 대형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대형주가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두산중공업 어떻죠? 두산중공업 괜찮습니다. 예. 기관 포지션들 자체가 매도 포지션을 안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은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나와준다라고 해도 두산중공업에서는 매수 포지션 혹은 보호 포지션을 유지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고가놀이 종목군에서 차익 실현을 안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 부여이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에 이런 포지션이 나와준다라는 걸 우리가 감각적으로라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감각적으로라도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두산중공업 흐름 좋습니다. 이 쌍봉 거래주는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 두들겨 맞고 내려오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맥도날드도 가보시면 맛있는 거일수록 좀 가격이 높잖아요. 높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못 사 먹는 거예요. 맥도날드 하나 사 먹는데 한 2만 원 깨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감자튀김 탁 두들겨 맞고 이렇게 아래가에 있는 거 찾아 내려오는 거죠. 예, 예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좀 예시가 좋지는 않았지만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여튼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구간에서 첫 번째 아름다운 눌림목 구간 이후에 메이저들 매수에 받쳐주고 있고 MSCI 지수편이 되면서 공매도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 들어와주면 그 패시브 자금이 상당히 탄력적이에요. 지금 액티브 자금 들어와주고 있는데 액티브 자금도 저 공격적으로 들어와주고 있잖아요. 모건축하고 UBS 쪽으로 들어와주는데 대부분 중장기 투자하는 애들이고
이 모건 쪽 애들이 작전 칠 때 움직였었던 종목군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죠. 보셨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좀 열어놔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거래가 좀 터져줘야 돼요. 근데 그 거래의 기본 전제 조건이 뭡니까? 거래가 터져주려면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재료가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와주고 있어서 거래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재료 터지면서 거래량 폭발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아마 시장의 모든 관심이 주산중으로 쏠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저는 정말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다음 거래대금 터질 때 못해도 거래대금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예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그래도 월말까지는 단기 포지션이면 월말까지는 중기 포지션이면 그래도 조금 내가 섣부른 포지션을 잡지는 않고 대응을 해나가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한번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그동안 CTS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영상을 못 찍어서 지금 빠르게 좀 찍었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을 희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허브경제TV 이 카피 트레이딩 시작했습니다. 3기 좀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1기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잘 된 부분 제가 보여드렸고요. 2기는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 가시적인 결과물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힘든 시장에서도 7전 6승 1패 좋은 결과물 좀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오늘의 무료 추천 종목 들어와서 보시면 상당히 종목군들도 잘 챙겨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물로만 보답해드릴 테니까 지금과 같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